빗속의 추모공원. 11살 소녀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콩쿠르 대상 트로피를 안고 있었다. 아빠 나 1등 했어요. 아빠 곡으로요. 소녀가 조용히 노래를 흘려보냈다. 어디에서도 들은 적 없는 그러나 묘하게 슬프고 아름다운 멜로디였다. 언덕 위에서 한 노부부가 그 장면을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중얼거렸다. 여보 저건 준혁이 곡이야. 소녀는 두 사람의 시선을 느끼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체를 들킨 것 같은 불안이 번지는 순간 그녀는 트로피를 꼭 쥐고 그대로 달려 사라졌다. 무덤 옆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노부부가 다가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USB 하나. 라벨에는 희미하게 JH 라스트라고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떨렸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흐르는 가운데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27살. 꽃을 배달하며 살아가는 여자. 시각은 새벽 5시였습니다. 자전거에 꽃다발을 가득 실었습니다. 첫 배달지로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살 딸 유나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 조심히 가. 유나가 나갔습니다. 서진은 유나 방을 정리하다 침대 밑을 보았습니다. 전자 키보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재빨리 이불로 덮었습니다. 오후. 서진은 음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자전거 속도를 높였습니다. 학생 2명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한서진 아니야? 맞아. 몇 년 전에 완전 유명했잖아. 근데 갑자기 사라졌어. 재벌이랑 스캔들 나고.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녁. 서진과 유나가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서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안 돼. 왜? 음악은 널 불행하게 만들 거야. 하지만 안 된다고 했잖아.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낡은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자. 천재 피아니스트 한서진. 한서진. 재벌 2세와 열애설. 사진 속 젊은 엄마. 그리고 옆에 선 남자. 유나는 작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숲 추모공원 A구역. 이게 아빠 무덤 주소인가? 유나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달 후, 유나는 매일 학교 음악실에 남았습니다. 선생님, 피아노 연습해도 돼요? 그래, 마음껏 쳐. 유나는 USB를 꺼냈습니다. 엄마 트렁크에서 몰래 복사한 것.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나는 악보를 보며 따라쳤습니다. 방과 후 유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 미성년자는 안 되는데. 제발이요. 돈이 필요해요. 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만. 물건 정리만 해. 한 달 뒤 유나는 돼지 저금통을 열었습니다. 20만 원. 콩쿠르 참가비였습니다. 콩쿠르 당일 유나는 엄마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안에는 엄마의 옛 공연 드레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참가자들은 부모님과 함께였습니다. 유나는 혼자였습니다. 한유나 양,
준비됐습니까? 네. 무대 위 윤아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받습니다. 윤아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곡은 강준혁 작곡, 미발표곡 사랑하는 이에게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혁? 그 강준혁?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음부터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한 심사위원이 윤아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아이, 한서진을 닮았어. 연주가 끝났습니다. 잠시 흐른 침묵,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잠시 뒤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상 후보로 만장일치입니다. 시상식에서 다른 수상자들은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윤아는 혼자 트로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혹시 어머니가 한서진 씨야? 윤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너, 강준혁의 딸이구나. 윤아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윤아는 버스를 타고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하늘숲 추모공원 A구역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 태주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콩쿠르 참가증 한윤아, 11살 그리고 USB. 최은희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부른 노래, 준혁이 곡이었어요. 집 서재에서 태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음악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너를 위한 노래, 그리고 마지막 파일, 음성 메모,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아, 이 곡들 우리 아이한테 꼭 들려줘. 내가 없어도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최은희가 입을 막았습니다. 미안해. 부모님 설득 못해서. 엄마가 너한테 그렇게 대해도 이해해줘. 엄마도 그땐 많이 두려웠던 거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곡 들려주고 싶어? 최은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우리 손녀일 수 있어요. 준혁이가 서진이란 여자와 사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반대했잖아요. 12년 전. 그럼 태준의 말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실장, 한윤아를 조사해. 어머니 이름도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즉시 보고해. 다음 날 아침, 조 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윤아, 만 11세 모친 한서진, 29세 한서진, 전 국제 콩쿠르 입상자, 현 꽃집 배달원, 12년 전 음악계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도 교통사고로, 준혁 도련님과 같은 날입니다. 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진 씨 부모님이 준혁 도련님과 같은 차에 타고 계셨습니다. 도련님이 장인어른께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허락만 했어도 장례식 당시 서진 씨가 왔다가 경호팀에 막혀 돌아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 후 악성 루머가 음악계에 퍼졌습니다. 루머 출처는 조 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최은희가 들어왔습니다. 조 실장이 나갔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같은 날 사망, 같은 차, 정식 인사. 최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허락만 했어도. 루머 출처는 회장 부인 측근. 최은희는 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준비하게. 우리가 직접 만나봐야 해요. 최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꽃집 앞 검은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태준과 최은희가 내렸습니다.
작고 낡은 꽃집,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기다립시다. 1시간 후, 자전거를 탄 여자가 보였습니다. 배달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은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자전거가 꽃집 앞에 멈췄습니다. 태준과 최은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은 자전거를 세우다 멈췄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졌습니다. 왜 여기? 최은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서진 씨, 태준이 말했습니다. 손녀를 만났습니다. 콩쿠르에서 무덤에서 유나를 최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좀 만나게 해주세요. 서진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왜요? 당신들이 준혁 오빠 죽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날 오빠가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던 길이었어요. 당신들이 축복만 했어도 굳이 허락 받으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만 없었어도라고 하셨잖아요. 저 음악계에서 매장시킨 게 누구예요? 최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부모님이 같이 돌아가신 줄 몰랐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손녀만큼은 준혁이가 남긴 유일한.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죄책감에 살았어요. 제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모두 살아 있었을 거라고. 유나가 태어나면서도 기뻤던 게 아니라 두려웠어요. 이 아이도 저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제발, 저희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최은희가 명함을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차가 떠나갔습니다.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가방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유나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유나가 바닥에 명함을 보았습니다. 강태준. 엄마. 이게 뭐야?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아. 유나가 트렁크 옆 신문 스크랩들을 가리켰습니다. 엄마가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것. 아빠가 재벌가 아들이었던 것. 할머니가 엄마 인생 망친 것. 서진은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에. USB도 들었어. 아빠 목소리. 그래서 콩쿠르 나간 거야. 엄마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루고 싶었어. 서진이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상처받을까봐. 엄마, 난 괜찮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두려웠던 사람들이지 엄마처럼. 엄마도 두려웠어? 응. 내가 불행해질까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도 두려웠던 거네? 유나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 싶어. 아빠 이야기 듣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명함을 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예요. 한서진입니다. 말씀하세요.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유나한테 진실을 말해주세요. 할머니가 뭘 했는지, 할아버지가 준혁 오빠한테 뭘 했는지 다 말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유나가 당신들을 받아들이면 저도 노력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진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한테 이야기할 게 있대. 응? 그 이야기 듣고 나서도 괜찮을 것 같아?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난 괜찮아. 서진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전문 검사 기관에 태준, 최은희, 서진, 유나가 함께 왔습니다. 간단한 샘플 채취입니다. 면봉으로 볼 안쪽을 긁어내면 됩니다. 유나가 먼저, 이어서 태준도. 신속 처리를 요청하셨죠? 결과는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3시, 서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한서진 씨 되시죠? 검사기관입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조부와 손녀 관계 99.99% 일치합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회장 저택 서재에서 태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최은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조부와 손녀 관계 99.99% 일치합니다. 최은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최은희의 흐느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태준은 책상 서랍을 열어 준혁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이제라도 내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내 딸을 이제 아버지가 지킬게. 최은희가 남편 옆에 섰습니다. 준혁아, 엄마도 미안해. 엄마도 지킬게. 두 사람은 한참을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에 태준은 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결과 들으셨죠? 네. 내일 저희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유나와 함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녀야. 유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돼?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유나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서진이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서진과 유나는 택시를 타고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떨려. 나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저택 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최은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유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최은희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와. 유나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 왔어. 네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서진 씨. 우리 함께 준혁이 무덤에 가면 어떨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준혁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태준과 최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도 그 옆에. 유나는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할아버지는 내 아빠한테 음악하지 말라고 했어. 강제로 다른 공부를 시켰지. 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도 헤어지라고 강요했어. 그래서 내 아빠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나러 갔고, 그날 사고가 났어. 할아버지가 내 아빠를 죽였단다. 최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야, 할머니는 더 나쁜 사람이야. 할머니가 내 엄마를 나쁜 사람이라고 소문냈어. 장례식장에서도 그 여자만 없었으면이라고 말했어. 할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목소리 들었어요. 엄마도 두려웠던 거야 라고 했어요. 유나가 최은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두려웠던 거죠? 그래도 그건 변명이 안 돼. 유나가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유나가 최은희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최은희가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 피아노 쳐도 돼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엄마가 도와줄게. 유나가 포터블 키보드를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들어주세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맑은 선율이 묘지를 채웠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은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빠 잘 들었어요? 태준이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최은희가 유나를 안았습니다. 서진이 최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최은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손을 잡았습니다. 네 사람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준혁아, 이제 우리가 지킬게. 하늘은 맑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준혁 음악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태준과 최은희가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서진이 그 옆에 섰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 취지는 무엇입니까?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첫 장학생은 누구입니까? 제 손녀입니다. 일주일 후 연주회장 객석 앞줄에 태준, 최은희, 서진이 앉았습니다. 서진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연주회장. 최은희가 서진의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있잖아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한 줄기 조명. 유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유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연주할 곡은 제 아빠가 작곡한 사랑하는 이에게입니다. 그리고 제 엄마가 처음 가르쳐 준 곡이에요. 유나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나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첫 음을 눌렀습니다. 맑고 깊은 선율이 홀을 채웠습니다. 준혁의 곡. 서진이 유나에게 가르친 곡. 이제 유나가 세상에 들려주는 곡. 서진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듣는 음악. 준혁아, 우리 딸 봐. 우리 딸이 내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 서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최은희가 조심스럽게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최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최은희도 눈물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태준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대 위 유나의 연주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객석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폭발적인 박수와 함께 유나가 인사했습니다. 태준과 최은희가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서진도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유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서진이 유나를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최은희가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도 유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손녀 최고야, 할아버지 자랑이야. 네 사람은 함께 연주회장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유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기 저 별, 아빠일까? 그럴지도 몰라. 아빠 잘 들었어요? 유나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서진과 최은희가 손을 잡고 태준이 유나의 손을 잡고 함께. 모든 게 회복된 건 아니다. 아직도 아픈 상처가 남아있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걷고 있다. 용서는 천천히 치우는 조금씩 사랑은 다시 시작됐다.